네, 안녕하십니까. 챔프전 이후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FA 시장이 열렸고 이제 계약들이 속속들이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FA 상황을 좀 다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기사들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훈 트레이드 같은 허훈 FA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또 김선영 FA 계약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KT로. 네, 이건 또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A 계약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뭐 셀러리 캡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이면 계약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거에 관련된 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농구 기자님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결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FA 계약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이 KCC로 향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게 뉴스들을 좀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기사만 보더라도 대부분 KT 아니면 SK 얘기가 많았어요. 통신사 팀들이 이게 몰리면서 좀 경쟁이 붙으면서 몸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깜짝 KCC 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또 저번에 최준용이 이제 KCC로 이적할 때처럼 대부분 이제 삼성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KCC형이었거든요. 근데 KCC 구단은 좀 되게 소리 없이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LA 레이커스처럼. 그래서 왜 KCC를 선택했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았을 때 KT 감독도 바뀌고 KCC 감독도 바뀌고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문경은 감독으로 KCC는 이제 이상민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새로 취임한 감독들을 좀 고려한 결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감독 성향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을 때 오히려 우승 경험이 있는 쪽은 이제 KT 문경은 감독 쪽이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송영진 감독의 해임에 관련해서 좀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고 송영진 체제에서 이제 뭐 챔프전도 갔었고 이번에도 풀업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런 젊은 감독을 이렇게 빨리 해임시키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진 감독 해임을 진행시킨 구단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봤을 때 허운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번 챔프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일당백으로 진짜 혼자서 다 뭐 북치고 장어치고 다 했죠. 뭐 용병처럼. 그리고 올해 풀업도 이제 그런 뭐 그에 미치진 못하지만 좀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챔프전도 진출했었고 풀업도 진출했었는데 결국 우승은 못했다는 어떤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뭐 일당백으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었는데도 우승을 못했다. 그러면은 좀 팀으로 옮겨서 한번 우승에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본 것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절친한 선수들의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뭐 친형인 허웅이나 최준용 등 선수들의 영향으로 좀 마음 맞는 선수들과 함께 우승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뭐 10억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SK가 경쟁에 좀 참여를 하면서 더 몸값은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어떤 금액보다도 우승 가능성이나 또 내가 어떤 선수들과 같이 뛰는지를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뒷돈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는 얘기는 좀 여기서 하는 것은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이렇게 슈퍼팀이 탄생을 했습니다. 원래도 KCC는 이제 멤버들이 되게 좋아서 뭐 슈퍼팀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결국엔 슈퍼 울트라 팀이 탄생을 했죠. 형제 백코트 듀오가 탄생을 했고, 이전 팀에 그러니까 허운 같은 경우에 이제 카골랑안이랑 이렇게 백코트 듀오를 이루었는데 허운 같은 경우에는 이호연이랑 이제 같이 백코트 듀오를 이뤘고, 이제 다가오는 KCC 25-26 시즌에는 허훈 이제 백코트 듀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가져보지 못한 퀄리티의 백코트 파트너를 가지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당장 이렇게 챔결 우승으로 이끈 이제 LG의 양준석, 유기상 라인의 가장 큰 대항마이지 않나 싶어요. 이 LG 입장에서는 리핏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리핏을 하려면 허운의
백코트 듀오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라인업을 보면 허훈, 허웅,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제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들어갈 테고 보상 선수가 이제 한 명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수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만약에 보상 선수로 한 명이 빠진다 해도 만약에 이승현이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상 국대 라인업이긴 합니다. 네, 이제 어마무시한 라인업을 탄생시켰는데 이 라인업이 정말 모두 건강하게 맡은 바 활약을 다 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게 되겠죠. 그게 이제 23-24 시즌의 우승으로 좀 증명이 되었고 그때도 이제 시즌 중에는 좀 선발이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5위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5위에서 이제 챔결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KCC가. 그러나 이제 이번 직전에 이제 24-25 시즌에서는 좀 주축 선수들 부상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실패한 시즌이 되고 말았어요. 외국인 선수일 수도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정말 정상적으로만 가동만 되면 정말 막강하다. 물론 뭐 어떤 롤을 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공을 많이 잡고 있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정리는 필요하지만 부상만 없다면은 그 정도의 어떤 교통정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상민 신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부상 관리, 롤에 대한 교통정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회로로 돌려보자면 이제 NBA의 마이애미, 르브론,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 같은 어떤 이 절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승을 2번을 달성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회로면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겠다. 반대로 이 선수들이 좀 어긋나면서 서로의 어떤 온볼에 대한 어떤 욕심, 롤에 대한 욕심, 그리고 부상 이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름값들에 비해서 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브루클린처럼 어빙이나 듀란트, 하든이 모였지만 정말 번갈아가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셋이 같이 이렇게 경기를 뛴 게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절망회로를 돌린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외국인 선수도 어떤 선수를 뽑느냐에 따라서 또 성적이 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KBL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전력을 갖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훈 FA 관련한 어떤 팀별 상황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KC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정말 이 에어컨 리그 비시즌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이상민 감독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정말 큰 선물을 이상민 감독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또 팀 레전드 선수죠. 영구 결번이기도 하고 이 레전드 선수의 감독 취임을 이렇게 큰 선물로 통 크게 지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단번에 다음 시즌 우승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고 KT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송영진 감독을 해임하고 문경은 감독을 새로 취임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감독이랑 단장 둘 다 교체를 하면서 좀 윈나우 기조를 확실히 했죠. 근데 이 윈나우를 하려면 이 허훈의 재계약이 정말 중요했는데 결국 허훈은 재계약시키지 못하고 감독만 바뀌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문경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이 전력의 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물론 방금 이제 들려온 소식으로 김선영으로 메꾸긴 했지만 그래도 허훈을 재계약시키지 못한 거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새로 취임한 문경은 감독의 입장에서도 허훈은 되게 놓치고 싶진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던 얘기가 이제 김선영보다는 안영준과 허훈의 계약에 더 목매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김선영과의 결별은 좀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플랜을 짰으면 허훈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허훈을 데려오지 못하고 이제 김선영은 그냥 걸어 나가게 된 거. 이게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김선영 입장에서도 나 말고 허훈이랑 더 계약을 하려고 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선영은 KT로 이적을 하게 됐죠. SK 입장에서는 당장 대체 핸들러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KT가
빨리 허훈의 빈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방금 전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KT는 진짜 발빠르게 움직여서 김선영을 데리고 왔고 이제는 이제 SK가 빨리 김선영의 대체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오재현이 1번 메인 핸들러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재현은 메인 핸들러는 좀 맞지 않다. 어떻게든 김선영의 대체 자원을 찾아야 되고 뭐 이적이 됐든 아니면 새로 영입이 되는 선수가 됐든 허훈이 트리거가 돼서 좀 FA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계속해서 계약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보면 결국 허웅 듀오가 이렇게 화제성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좀 이목을 끄기 시작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프로농구 보면 재밌긴 한데 너무 보는 사람만 보고 조금 더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화제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두 명은 다 이제 올스타 투표 1, 2위 출신이기도 하고 되게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기도 하고 결국 이게 좀 프로야구의 인기 상승으로 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프로야구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그래서 일단 이게 진행된 상황만 보면은 재밌게 됐습니다. 뭐 제가 KCC 팬은 아니지만 벌써 KCC의 경기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 리그의 어떤 인기를 이끄는 것은 결국 스타고 그 스타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스토리를 만들어줬고 이 형제 듀오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어떤 플레이 펼칠지가 벌써 기대가 되고 좀 앞으로 남은 FA 건들 김선영 건 김선영 FA 건 관련해서는 또 따로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어진 FA 건들 또 관련해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런 비시즌, 그러니까 에어컨 리그의 어떤 이런 집중도가 시즌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구 팬의 입장에서. 네, 일단 허훈의 FA에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또 조만간에 빨리 또 김선영 FA권 관련해서 한번 컨텐츠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